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의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남주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세미나 주제는 M3 임베딩입니다. M3 임베딩은 2024년 ACL에 업셋되었고 현재까지 인용수는 281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버뷰, 백그라운드, 프로포스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3 임베딩은 멀티링구얼리티, 멀티펑셔널리티, 멀티그래뉴얼리티 등 세 가지의 특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멀티링구얼리티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단일 언어 검색뿐만 아니라 교차 언어, 즉 한국어로 된 쿼리에 대해서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검색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멀티펑셔널리티는 덴스 리트리버, 스파스 리트리버,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지원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검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조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멀티그래뉴얼리티는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인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M3 임베딩 방법에 앞서 M3 임베딩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3 임베딩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XLM 로버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버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버트 모델에서 데이터를 더 확장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나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서 버트 모델보다 더욱더 개선시킨 모델이고요. 또 XLM은 크로스 링귤 랭귀지 모델로서 그 보통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적용뿐만이 아니라 트랜슬레이션 랭귀지 모델인 TLM까지도 추가로 적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TLM이라는 것은 병렬 문장 데이터로 즉 영어 문장이 있을 때 이제 번역된 프랑스어 문항을 인풋으로 MLM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 어떤 그 번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고 한 모델에서 여러 언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LM 로버타라는 것은 XLM과 로버타들의 장점을 결합하여 고품질의 다국어 콘텍스트 임베딩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하지만 이 XLM 로버타 같은 경우도 결국 LMM으로 학습하고 있어서 개별 토큰의 복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CLS 토큰 임베딩이 어떤 문장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보틀넥 아키텍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보틀넥 아키텍처라는 것은 인코더에서 어떤 CLS 토큰을 디코더에서, 그러니까 제약된 범위 내에서 디코더에서 입력으로 받아 학습해서 CLS 토큰이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레트로 MA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 레트로 MA라는 것은 한 층짜리의 이제 위클리한 디코더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는 그 40에서 50%의 어떤 스트롱한 마스킹 토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CLS 토큰이 센텐스 레벨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M3 임베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리트리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트리버라는 것은 스파르스 리트리버, 덴스 리트리버, 멀티벡터 리트리버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스파르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BM25와 같이 키워드 기반 검색으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고, 또 덴스 리트리버는 대표 모델로서 DPR이 있는데요.
아까 스파스 리트리버와 반대로 문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 단어 정보에 대해서는 학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벡터 리트리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버트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어 수준, 그러니까 파인 그레인드한 인터랙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모든 토큰 단위로 매칭을 시켜 학습을 하는 부분 때문에 긴 문서가 학습이 될 때는 그만큼의 계산 비용이 크고 효율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3 임베딩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리트리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리트리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 리트리버 학습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DPR 학습과 동일하게 쿼리와 문서에서 이제 추출된 CLS 히든 스테이트를 노멀라이징해서 임베딩 각 쿼리와 문서에 각각 임베딩 EQ와 E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쿼리의 임베딩과 문서 임베딩의 내적을 통해서 댄스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스파스 리트리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스 리트리버 하면은 보통 BM25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BM25처럼 카운트 기반의 리트리버가 아니라 인코더 학습에서 나온 토큰들에 대해서 각각의 임베딩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코리아 문서의 각 토큰 임베딩을 사용해서 러너블한 매트릭스를 통해서 가중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코리아 문서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토큰, 그러니까 렉시컬 매칭이 되는 토큰들만을 가지고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이 렉시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 밑에 피규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쿼리에서 나온 토큰들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와 앤서에서 나온 각각의 토큰들의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쿼리와 이 앤서에서 나온 토큰들 중에 매칭이 된 토큰들만 가지고 가중치에 대해 곱해주고 그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 렉시컬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럼 멀티벡터 리트리버는 쿼리와 문서의 전체 임베딩을 사용해서 러너블 매트릭스와 이제 선형 변환을 통해 전체 임베딩을 계산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임베딩은 콜버트의 레이트 인터랙션 방식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멀티벡터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식과 같이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n개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쿼리의 히든 스테이트, 즉 d by n의 n차원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 매트릭스와 내적을 해서 노멀라이징 한 것을 d by n차원의 쿼리 임베딩으로 추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서의 m개의 토크만큼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또 이 멀티벡터 러너블 매트릭스와 또 선형 내적을 통해서 노멀라이징하고 문서의 임베딩 d by m 차원의 문서 임베딩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추출된 문서와 쿼리 임베딩은 각각 토큰에 대해서 모든 인터랙션을 통해 계산을 하고 이 중에서 쿼리를 기준으로 맥스 값을 가지고 있는 값만 추출해서 서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멀티벡터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구한 댄스 리트리버 그리고 스파스 리트리버, 멀티벡터 리트리버에서 계산된 각각의 스코어들을 리랭킹 하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 식과 같이 각각의 스코어들을 가중치와 곱해주고 서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최종 인테그레이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가중치들은 어떤 리트리버의 가중치로서 다운스트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밑에 예시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댄스 리트리버에서 나온 각각의 스코어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렉시컬 리트리버, 멀티벡터 리트리버에서 나온 이 스코어들을 가중치와 함께 곱해주고 서메이션 값을 토탈 스코어로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랭킹을 다시 매겨줍니다. 그래서 이 랭킹된 이 값을 바로 이 인테그레이션 스코어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리트리버들은 인포NC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인포NC 로스 펑션은 다음의 계산식과 같이 포지티브 샘플은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 샘플은 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스를 사용해서 전체 인테그레이션 로스 펑션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덴스 리트리버, 렉시컬 리트리버, 멀티벡터 리트리버들을 각각 가중치를 곱해주어서 서메이션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테그레이션 스코어의 로스 값도 더해주고 이들을 평균을 해주는 방식으로 최종 손실함수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스 펑션 방식은 각각의 리트리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에서의 각 리트리버 방식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이 그레디언트가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M3 임베딩에서는 셀프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한 인테그레이션 스코어를 티처 시그널로 사용을 해서 각 리트리버의 학습을 개선시키는데요. 아래 식과 같이 티처 시그널인 인테그레이션 스코어의 분포도를 닮아가도록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의 로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리트리버에서 이 수정된 로스 펑션을 가중치를 곱해 주어서 평균을 내는 식으로 수정된 로스 펑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수정된 손실 함수와 기존 로스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최종 파이널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M3 임베딩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 임베딩에서는 멀티 스테이지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총 2단계에 걸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2빌리언 사이즈의 다국어 unsupervised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레트로 MA 방식으로 리트리버를 프리트레이닝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국어인 레이블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셀프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해서 각각의 리트리버를 통합한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M3 임베딩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다국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각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배치 사이즈를 가능한 크게 유지하고 인배치 네거티브 샘플링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GPU의 메모리 연산의 한계점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짧게 잘라서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체 문맥이 손실되거나 문장 또는 단락, 문서 수준에서의 유연한 검색 수행이 어려워지고 희소 단어 및 특정 개념 검색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M3 임베딩에서는 Efficient Batching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길이별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셋을 각각 입력 길이, 그러니까 즉 토큰 수에 따라서 그룹화를 시키고 비슷한 길이의 샘플을 하나의 배치로 묶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래 그림처럼 이 빨간색 부분인 이제 패딩이 되겠는데요. 이런 패딩 부분이 최소화돼서 메모리 사용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배치가 구성이 되면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서브 배치 스플릿으로 잘게 스플릿하게 되고요. 이 스플릿된 배치들을 GPU에 각각 올리게 됨으로써 이 GPU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배치 사이즈는 유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9번은 이 각각의 이 9개에 해당되는 랭스 레인지를 그룹화를 하고 각각의 배치 사이즈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10번에서는 이 배치 스플릿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각각 그 GPU 단위당 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이들이 지금 이전보다 거의 몇십 배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테이블 10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랜덤 시드 고정이나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 그리고 인베딩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GPU의 메모리 연상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이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M3 인베딩에서는 멀티 CLS라는 MCLS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MCLS는 일정 간격마다 CLS 토큰을 삽입하는 방식인데요. 아래 그림처럼 기존에는 어떤 긴 문서에 대해서 하나만의 CLS 토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MCLS 방식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이제 256 토큰 단위로 쪼개서 256 토큰마다 CLS 토큰 하나씩을 갖게끔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에 나온 CLS 토큰 값을 에버리지를 구함으로써 이 에버리지 값을 가지고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문서의 각각 전체 의미를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 인베딩은 이제 그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세 가지 데이터 소스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unsupervised 데이터입니다. unsupervised 데이터는 대규모 다언어 코퍼스에서 수집을 했는데요. 위키피디아나 S2RC 또는 MC4, CC뉴스 등의 다국어 코퍼스와 NNLB와 CC매트릭스 같은 번역 데이터셋에서 추출된 병렬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2억 개의 텍스트쌍과 194개의 언어, 그리고 2655개의 교차 언어쌍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셋은 파인튜닝 데이터셋입니다. 파인튜닝 데이터셋은 고품질의 라벨링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핫팟 QA나 트리비아 QA, NQ 등의 영어 데이터와 중국어 또는 기타 언어 등의 데이터셋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셋은 합성 데이터입니다. 이 합성 데이터는 기문서 검색 작업의 데이터 부족 문제 해결과 다중 언어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나 MC4 같이 긴 문서에서 일부 문단을 샘플링 해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 샘플링한 것을 챗GPT 3.5를 사용해서 질문을 생성합니다. 아래 프롬프트 예시와 같이 챗GPT 3.5에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질문을 생성하고 생성된 질문과 샘플링된 문서를 가지고 새로운 텍스트쌍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합성 데이터는 레이블드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파인튜닝을 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실험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XLM 로버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맥스 시퀀스가 8192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32 A100 GPU 32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멀티 워크플로우에서 해당되는 첫 번째 학습은 A800 GPU 96대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학습에서는 A800 GPU 24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평가를 진행한 부분은 멀티링규얼 리트리버입니다. 이 평가를 위해서 벤치마킹 데이터셋은 18개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미라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트리버에 대한 평가 방식은
먼저 댄스 리트리버는 탑 1000개 후보 문서를 검색해서 평가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스팔스도 동일하게 탑 1000개의 후보 문서를 검색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벡터 같은 경우는 댄스 리트리버에서 뽑힌 탑 1000개 후보 문서를 이용을 하고 이 중에서 멀티벡터 리트리버로 탑 200개의 문서를 리랭킹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리트리버의 평가 방식인데요. 먼저 댄스 리트리버와 스팔스 리트리버를 융합한 방법에는 각각 탑 1000개 문서의 검색 결과를 합치고 인테그레이션 스코어를 사용해서 점수를 다시 계산하는 리랭킹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각각 1과 0.3 그리고 로스에 대한 가중치는 1과 0.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와 스팔스 그리고 멀티벡터 리트리버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올 평가 방식은 댄스 리트리버로 탑 1000개의 문서를 추출하고 그 중에 탑 200개 문서를 멀티벡터 리트리버로 리랭킹하고 인테그레이션 스코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리트리버의 가중치는 1, 0.3, 1로 설정을 하였고 로스에 대한 각각 가중치는 1, 0.1, 1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멀티링구얼 리트리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 조합이나 뭐 전체적인 각각 리트리버 평가 방식 모두 단순히 평균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별 언어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성능이 유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E5 미스트랄 7B 같은 경우는 영어 데이터로만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 대한 점수가 M3 임베딩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스파스 리트리버인 BM25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 M3 임베딩의 스파스 모델의 성능이 더 우세한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멀티벡터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쿼리와 문서 간의 어떤 파인 그레인드 인터랙션을 반영했기 때문에 스코어가 이제 댄스 리트리버 스코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보다도 제일 성능이 좋았던 조합은 이 올 조합이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평가는 크로스 링구얼 리트리버입니다. 이 크로스 링구얼 리트리버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검색 성능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즉 한 언어로 된 쿼리를 입력하고 다른 언어로 된 문서를 검색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벤치마킹 데이터셋으로 MKQA 즉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 MKQA에는 총 26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평가 방식은 25개의 비영어 언어로 쿼리를 입력하고 그 다음 영어로 답변을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리트리버나 각각의 리트리버 평가 방식은 앞선 멀티링구얼 리트리버 테스트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크로스 링구얼 리트리버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댄스 리트리버 방식만으로도 기존 모델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올 조합인 댄스 스팔스 멀티벡터 총 조합을 한 모델 방식이 최고의 성능을 기록한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E5 미드트랄 7B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적은 자원을 가진 뭐 헬라리어나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는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반면에 E5 모델 같은 경우는 모든 언어에서 비교적 일관된 성능을 여기서도 유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스팔스 리트리버 방식은 역시 크로스 링구얼 리트리버 방식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을
이 결과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스 리트리버 M3 임베딩의 스파르스 리트리버 방식뿐만 아니라 BM25에서도 이 스파르스 리트리버는 이 크로스 링귤 리트리버에서 많은 성능 저하가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평가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5 미스트랄 7B 모델 같은 경우 저자원 언어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만 다른 특정 언어에 대해서는 M3 임베딩보다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들을 보면은 전부 유럽 국가 언어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먼저 이 5 미스트랄 7B 모델이 영어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유럽 국가 언어들은 영어와 공통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휘적이나 문법적으로 영어와 매우 비슷한 양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M3 임베딩도 이런 유럽 국가 언어를 가지고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5 미스트럴 GB 모델보다 성능이 조금 저하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더 많은 언어에 대한 언어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 특정 언어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됐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의문은 이 앞서 두 개의 평가인 멀티링규얼 리트리버와 크로스 링규얼 리트리버 모두 멀티벡터 리트리버 평가와 덴스 스파르스 하이브리드 리트리버 평가에 대한 모델 성능이 전부 동일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멀티벡터 리트리버와 덴스 스파르스 하이브리드 리트리버 조합에 대한 학습 정보가 매우 유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 점수 같은 경우 미세하게 상승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습량이나 연상량이 더 많아져서 그에 따른 상승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기존 로스 펑션으로 이 올 조합의 평가를 좀 해봤으면은 그런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됐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직 아쉬운 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 평가는 멀티링규얼 롱독 리트리버 평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평가 방식이 이 M3 임베딩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벤치마킹 데이터셋은 MRDR, 그러니까 아까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에서 일부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내러티브 Q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인테그레이션 스코어 가중치 설정 부분입니다. 덴스 스파르스 조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각각 0.2와 0.8, 그리고 올 조합에서는 0.15, 0.5, 0.35 등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스파르스하거나 멀티벡터 리트리버 쪽으로 좀 더 가중치를 더 많이 설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링규얼 롱독 리트리버 평가 결과를 보시면 앞선 가중치 설정에서도 가늠해 볼 수 있듯이 이 스파르스 리트리버 방식이 이 긴 문서 내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하는데 매우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BM25 자체만으로도 이전 기존의 그 덴스 리트리버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M3 임베딩에서도 스파르스 리트리버나 멀티벡터 리트리버 등의 이
단어 기반의 리트리버가 성능이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긴 문서에서 어떤 문맥적인 정보가 많이 손실이 됐거나 희석되었음이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개별 토큰 단위로 유사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댄스 리트리버보다도 더 정교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파인 튜닝 단계에서 기문서 데이터, 즉 합성 데이터 학습 없이 댄스 리트리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보시면은 이 긴 문서 없는 without long M3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의 댄스 리트리버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도 단계만으로도 긴 문서 검색 성능이 잘 학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MCLS 학습 방법이 추가가 되어진 모델은 상당히 큰 폭으로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MCLS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개선된다. 즉 그 긴 문서에 대해서 각각 토큰 단위로 일정 토큰의 단위로 CLS를 추가해서 학습을 하면은 그 긴 문서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 파인 튜닝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모델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다라는 것도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긴 문서에 대해서는 파인 튜닝 단계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평가는 셀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영향 분석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 윗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수정된 로스 펑션과 기존 로스 펑션의 평균으로 파이널 로스 펑션을 로 학습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셀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없이 기존 로스만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들입니다. 보시면 SKD, 그러니까 셀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한 모델들이 각각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안된 포인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각각의 리트리버 모델로만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조합에 대해서도 학습이 진행이 됐었으면은 연산량이나 학습량에 따른 모델 성능 개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M3 임베딩은 멀티링귤리티, 멀티펑셔널리티, 멀티그래뉴리티를 통합한 새로운 리트리버 임베딩 방식의 모델로 기존 방법 대비 검색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셀프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이피션트 배칭,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동시에 학습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링귤 및 크로스링귤 리트리버에서 기존 모델 대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희소 언어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 문서 검색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는 기존 검색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한계점으로는 먼저 최대 8192 토큰까지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긴 문서, 즉 만이나 2만 토큰 이상의 문서에 대해서 성능을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물론 다른 모델 대비 다국어 성능이 일관된 부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은 언어별로 세밀한 성능 비교나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M3 임베딩의 방식은 이 먼저 산업체에서 리트리버를 사용할 때 매우 이러한 방식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업체 리트리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메인 널리지에선 특수 언어나 OOD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보통은 도메인 널리지를 특정 언어에 기속되어 추가적인 데이터 셋으로 취급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보다는 이 도메인 널리지가 포함된 데이터는 또 다른 언어 데이터 셋으로 취급을 해서 다국적 언어가 학습이 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제너럴한 데이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 M3 임베딩 학습 방식이 이 도메인 널리지의 학습 방법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M3 임베딩에 대한 논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